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파국으로 치닫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의 운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선의 성동원도 시작하겠습니다. 수일 전 이영선은 성동원도에서 그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그 대학 교수가 구속이 되었던 그 안타까운 내용과, 그리고 올해 또 경자년 새해에 대학 스포츠가 또 이렇게 잠깐 아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 수요일 전 어떤 매체에서 그 한국대학야구연맹 김대일 회장이 최근 이사회에서 사임을 밝혔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자, 올해 또 야구가 또 침체기에 또 길에 가겠다는 생각도 들고, 수년 전부터 대학 야구가 자꾸 침체기에 도래되는데, 그 회장단이 또 사임을 하고, 그러니 이제 무주공산이 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참, 야구계에 있는 관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내용도 한국대학야구연맹의 현주소 등록비 안 내면 모집해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8월 12일 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내용, 안타까운 점들을 전달해 주면서 되도록이면 대학야구연맹이 좀 내부적인 갈등 요소를 봉합을 하고 제대로 된 야구연맹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했었는데, 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네요. 제가 이 대학야구연맹에 대해서는 애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난번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한국야구신문 자료를 찾게 되었어요. 2012년 1월 30일자 24호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그 대학야구연맹이 11년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내용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회장이란 분이 초대 회장 서상기 회장,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삼선 의원이었죠. 이 사람이 들어와서 파워풀한 그 대학야구연맹으로 해서 거듭난다고 좀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기대를 많이 했죠. 취재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때 그해 겨울, 2012년 겨울에 여기 당시 전무 역할을 맡았던 또 모 대학 감독이 구속이 됐습니다. 비리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또 롤러코스터 역할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1년인가 2년 지났을 때 또 당시 교문위 소속의 또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이 박성호 국회의원이 이대 또 회장을 취임했죠. 이 양반 자체는 또 하다가 견인금지법에 또 문제가 생겨갖고 또 사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야구 관계자들이 또 회장단을 또 만들고 했었는데 너무너무 부침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도 대한체육회나 교육부에서 이단체, 사고단체 같으니까 너희들 인정 안 해주겠다 하면서 대안이 없으니까 그때 지원해준 지원금 자체를 쿠스프한테 넘겨줍니다. 대학 스포츠 협의회에다 넘겨주죠. 그러니까 대학 스포츠 협의회가 그동안 2,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고 유리구에 대한 내용을 갖고 지원금을 전달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는 대학 지도자들이 내용을 잘 못 듣고 대부분 학부모들이 전달이 안 됐죠. 그래서 대부분 학부모들은 대학 스포츠 협의회에 대한 질타나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세부적인 내막을 2, 3년 정도 됐을 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많이 왜곡이 됐다는 내용을 알게 됐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내려주는데 연맹이 있는데 왜 그 돈을 스포츠 협의회에다 넘겨주면서 거기서 이걸 집행을 하느냐. 알고 보니까 대학야구연맹이 이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참 그 내용을 듣고 야구 관계자에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부실했고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나. 그 수모 당하면 그 집행부만 수모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 자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 야구선수한테 가는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협회 자체를 운영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겠어요? 대부분 협회장에 들어가면 저기 사제를 출연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 어떤 이제 수익 사업들 모델이 나와줘야 되는데 후임제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걸 롤모델을 하다 보니 수익 사업을 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첫째적으로 중계방송이라도 어떤 스폰서를 구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중계방송 자체를 유리고 중계방송 자체를 스포츠 총정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경쟁력은 또 없어졌죠. 두 번째, 가뜩이나 또 대학 입시에 야구 입시로 들어가긴 또 힘들어지고 오죽하면 프로보다 더 가기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프로야구에서, KBO에서는 구단에서는 또 대학 야구 선수를 뽑지는 않잖아요. 뽑아야 10% 미만 돼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삼중고의 탈출구를 누가 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내막적으로 해결해 줄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오늘 2020년 경자년 새해에 또 왜 이렇게 자꾸 대학 스포츠가 아무런 소식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지 저 또한도 매우 비관적이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왜 안타깝게 생각을 하냐면 어느 누가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뜩이나 대학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 대학 야구는 계속 해외에 나가서 참사를 당하고 있고 이 내막에 대한 언론들이 어서 긁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취재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서 맨날 올림픽에서 메달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당신은 맨날 대안 얘기하고 맨날 비토하고 맨날 까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대학 야구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게 발생된다면 차라리 대안협회 귀속해라. 조립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럼 대안협회도 이거 받기가 또 힘들잖아요. 나갔는데 또 받아줘? 그런 역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저 방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와중에서 어떤 협회장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사업 기획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회장만 사퇴한 건지 알았더니 거기 있는 직원 자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물론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상 그렇다는 내용들이에요. 대학 지도자 협의회 관계되는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언론에 있는 얘기가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3월이면 4월이면 지금 유리가 들어가야 되고 시즌이 들어가야 돼서 드래프트까지 준비하는 그동안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우리 학부모에 대해 이 간절함은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방안을 하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떠한 재력가가 나타나서 이거를 끌고 나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대한협회가 받아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경쟁력이 있는 시도협회가 당분간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동장도 확보되어 있고 스카우트들이 아주 와서 볼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특히 시도협회 야구협회 소속 시도협회 경쟁력이 있는 협회들이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스카우트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대학 야구가 좀 다 변방에서 하고 있고, 저기 가서 보긴 봐야 되는데 너무 외진 데서 하고 있고, 운동장 사정도 없는 곳에서 하고 있다는 데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스카우트들 자체들도 대학 야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이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력가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재력가가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대한협회 귀속. 세 번째, 이 문제가 대한협회에서도 난관에 봉착한다면 경쟁력이 있는 운동장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카우트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시도협회에서 당분간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유리그의 12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학 스포츠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2대만 그 협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3가지 점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을 드리니 우리 야구 관계자들, 특히 대학 야구 살아야 돼요. 이 고사 위기에 있는 대학 야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생존기를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영선의 성도원두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